안녕하세요. 쇠딸아빠 전소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제가 올레길 걸을 때, 사계 해안도로를 걸을 때 찍었는 사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 첫 입문을 이제 저 경험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제가 어떻게 첫 입문을 하였는지.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영향이 큽니다. 저는 한 20살 때부터 부모님 따라 이제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땅을 사실 때 이제 따라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도 2007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취득을 하고 잠시 영상을 한 개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2008년도 때 오픈한 한우 대구의 식당입니다. 약 한 120평 정도 규모로 대구에서는 아마 그 당시 때는 거의 최초로 이제 정육식당 상차림비를 받고 식당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제주도 이주를 해오면서 지금은 이제 현재 친동생이랑 아버지가 하고 있지만 아마 올해까지 장사를 할 것 같아요. 식당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식당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주시면 좋고요. 아마 장사는 올 구정까지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여기 토지가 영상의 마지막 끝부분 사진을 보시면 여기 요 건물 보이시죠? 요게 지하철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라서. 그리고 바로 저희 건물 옆쪽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지하철 2호선 1번 출구입니다. 코너에 위치해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오픈해서 지금 약 한 11년 지났죠. 11년 지나고 이제 내년 되면 12년째인데 아마 내년 구정까지 영업을 할 것 같아요. 저희 하던 자리가 이제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돼서 계약금은 받았고 아직 잔금은 안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영상을 보여드리냐. 제가 자격증은 2007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2007년도 취득을 했는데 제가 부모님의 영향으로 부동산 중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종류가 있겠죠. 뭐 주택, 아파트 많죠. 그리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가들, 그리고 마지막에 토지.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토지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택 기간도 약 이제 올해 해가 바뀌면 약 14년 차가 됩니다. 14년 차가 되는데 저는 뭐 물론 제가 주택을 안 사는 건 아닙니다. 살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강남의 청약을 1순위로 해서 높은 점수로 해서 당첨이 되려고 점수를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7년도에 자격증을 따서 2008년도에 식당을 오픈했는데 당시에 저 식당 친척 중에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선장사, 재래시장 생선장사를 30년 이상 하셨는데 저도 생선장사 뭐 한 5년 재래시장에서 5년 생선 손질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일도 딱 2달 했습니다. 자격증 따고 2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도에 자격증을 땄으면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이면 제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 보여서 토지랑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한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식당을 창업해서 그 당시 때는 대구에서는 최초로 정육식당을 쓰고 지금 또 숯불로 하시는 식당들 보면 고깃집 보시면 예전에 뭐 참숯이라 하는 중국산 백탄 그거를 많이 사용했지만 저는 비장탄, 그래서 비장참숯, 그래서 단단한 자갈소리, 숯끼리 부딪히면 자갈소리 나는 숯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숯도 아마 대구 경북 총판 하시는 분이 제가 아마 최초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식당에 많이 씁니다. 라오스산으로. 인도네시아산은 별로고 베트남산도 별로고. 제가 식당을 하다 보니까 식당 할 때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그 당시가 제가 28살이었습니다. 제가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28살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저도 전세를 살았죠. 전세 사실 때 그 당시 때는 이제 뭐 조금 발빠른 투자자들은 갭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동산을 저는 땅만 봤으니까 땅에 대한 매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도 땅만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제일 처음 부모님이 아닌 제가 첫 투자를 한 거는 뭐냐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부모님이 생선 장사를 이제 그만두셨죠. 그만두시고 이제 점점 이제 식당에 제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영업이 잘 됐습니다. 한 달 매출이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정도로 순수익도 좋았고, 그 당시 때는 또 인건비도 쌌습니다. 시급이 4,000원을 안 할 때였으니까요. 그 당시 때는. 그리고 물론 저는 시급을 많이 줬습니다. 동생네 가족도 식당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살 집을 2층에 이제 저는 절세의 목적으로 2층에 식당이 1층이고 2층에는 1세대 1주택 효과를 보려고 주택을 지으라고 부모님인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을 지어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 편입이 되면서 양도 차익이 크지만 1세대 1주택으로 해도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양도세 감면은 받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그래서 이제 세금적으로 혜택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동생네 가족이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새 집이 살기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 때 아파트 전세가 한 1억 8천 정도 됐어요. 대구의 고 인근에 이제 뭐 이편한 세상이나 한 1억 8천 정도 됐는데 제 친구는 1억 8천만 원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그리고 저도 전세를 알아보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물론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당시 때 주변에 보통 도시가 개발이 되면 앞에 이제 대도로변에는 아파트가 있겠죠. 아파트가 있고 그 뒤편에 다가구 주택, 빌라 부지가 있습니다. 있고 뭐 그 옆으로는 뭐 상업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택지 조정 사업을 하는 곳은 전국 어디든 비슷합니다. 제가 뭐 일산의 삼송지구 또 가보고 파주 운정지구도 가보고 영종도, 송도 이런 특정 지역들을 몇몇 가보다 보니까 송도는 조금 달랐어요. 송도는 조금 달랐고 그 전에 나머지 지역들은 아파트 부지가 있고 다가구 주택 빌라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생시설이나 준주거 지역이나 뭐 요런 택지 조성 사업이 할 그런 지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원부지나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개발 과정도 약 한 10년은 지나야 그 도시가 형태를 갖추고, 근데 10년 사이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들쑥날쑥거리겠죠.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 친구는 1억 8천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저는 다가구 주택을 샀어요.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샀냐, 그 당시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 원룸이 5.5억에 나왔습니다. 5.5억 5천만 원에. 근데 제가 주인분인데 얘기했어요. 오늘 바로 계약할 테니까 5억에 해달라. 근데 다행스럽게 그분은 해주셨어요. 왜? 그분은 그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이미 시세 차익 받겠죠. 그리고 건축도 직접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건축도 하셔서 건축 공사비도 남겨 먹으니까 제가 5억 하면 바로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5억에 저는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하고 제 전세 들어갈 금액 1억 8천만 원에 2층에는 전세가 있었어요. 3룸 2개가 전세가 있었는데 8천만 원 해서 1억 6천만 원의 전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약 금액이 3억 4천이라서 1억 6천에 대한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1억 6천을 대출을 받아서 PF를 일으켜서 이제 뭐 그걸 인수를 하려고 하고, 1층은 장점이 뭐였냐 하면 1층은 원룸이 7개 있었어요. 원룸이 7개였는데 그 당시 때 원룸이 약 한 32만원 선 됐어요. 원룸이 7개니까 3, 7이 21, 7이 14, 224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겠죠. 물론 공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억 6천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3층에서 주인 세대에서 넓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넓은 곳에서 살면서 저는 월세를 받았겠죠. 근데 저는 1세대 무주택자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는 1세대 2주택이 됐겠죠. 지금은 다주택자들인데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뭐 10% 중과가 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뭐 아버지 명의로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2주택이 되지만 다만 이거를 팔았을 때 비과세를 못 받는다 하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식당은 주택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을 팔았을 때는 양도를 했을 때는 비과세는 못 받겠지만
양도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토지나 부동산이나 주택을 취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양도 차익분, 그러니까 제가 1억에 샀어요. 1억에 샀는데 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했죠. 그 1억의 양도 차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지, 내가 원래 들어갔던 1억에 대한 세금은 안 매깁니다. 총 매매 금액이 2억이라도 2억의 매매 금액을 세금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쉽게 얘기해서 내가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건 내야죠. 벌었으면 내야죠. 그리고 다만 절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어차피 제 친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친구는 1억 8천만 원에 들어가서 2년이 지난, 전세 기간이 지나서 나올 때는 1억 8천만 원에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하물며 저는 1억 8천 주고 들어갔지만 똑같은 금액에, 물론 이자는 감당이 됐습니다. 감당이 됐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1억 6천을 대출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금액을 다 납부를 하고 저는 1억 8천 금액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원룸을 제가 얼마에 팔았냐? 6억에 팔았습니다. 6억에 팔았는데 1억에 대한 시세 차익을 받겠죠. 물론 세금 냈는데 세금을 얼마나 냈냐? 저는 좀 많이 냈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통 2년이 지나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겠죠. 9억 이하니까, 고가주택 이하니까 비과세겠지만 저는 어차피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지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당시 때 만약에 조금 더 보유를, 제가 1년 8개월 때 매도를 했습니다. 4개월을 더 보유를 하면 세율이 조금 더 낮아지겠죠. 조금 더 2년 보유가 되니까 조금은 더 낮아져요. 조금은 더 낮아지는데, 저는 차라리 세금을 내고, 제가 어차피 번 거에서 내는 거니까 번 거에서 내고, 이 돈을 시세 차익을 본 거랑 그 다음에 1년 8개월 동안 임대소득을 본 게 있겠죠.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은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는 뭐 224만원이나 이래 되지만 월 평균 200만원은 됐습니다. 그게 약 1년 8개월이면 18개월입니다. 그러면 저는 3,6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겠죠. 그리고 제 원금 1억 8천만원이 있겠죠. 그리고 원룸을 받는 1억에 대한 양도세가 나오겠죠. 계산하기 편해서 제가 40% 냈다고 치고 6천만원에 저는 이득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제 친구는 2년이 지난 뒤 1억 8천이었습니다. 하물며 저는 2억 7,600만원이 제 자산인, 따지고 보면 9,600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약 1억이 저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저는 다시 땅에 투자를 했습니다. 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또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3년에 물론 제가 3억에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을 6억에 샀습니다. 6억에 사서 약 3억은 대출을 냈습니다. 3억은 대출을 내고 이 땅을 약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9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또 3억에 대한 시세 차익을 받죠. 저는 물론 3억에 대한 이자는 냈습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출을 내는데, 제가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부동산 이렇게 송도도 가보고 인천 부평도 가고 뭐 이렇게 임장 활동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세 매물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전세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사요. 왜 안 살까? 제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전세는 자기 돈이 보존이 되니까, 잃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전세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 일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전세를 들어갔다, 제 친구하고 똑같이 저는 1억 8천이겠죠. 그리고 그 친구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건물을 팔고 2년 뒤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2억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돈 2천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거죠.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나고 나서 전세 금액이 좀 더 올라서 2억 한 3, 4천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 번 돈을 전세에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룸 1년 보유한 기간이 1년 8개월, 1년 8월이랑 그 다음에 땅을 보유한 게 3년 정도 됩니다. 3년. 약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저는 원금 1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8천에서 1년 8개월 동안 세금을 납부하고 9,6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이 3억이 올랐는데 약 1억 세금을 50% 냈다고 하는 가정하에 1억 5천만 원의 또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토탈 금액은 2억 4,600만 원의 저는 시세 차익을 받죠. 그러면 제 원금과 1억 8천을 했을 때 저는 4억 2,60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경우는 1억 8천만 원에서 자기 돈만 투자가 되고 전세 금액만 올라갔습니다. 그 전세 금액이 올라간다고 자기 돈만 더 들어왔죠. 이렇게 저는 투자를 할 때 제가 친구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마찬가지로 전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돈은 보존이 될지언정 자기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저는 대부분 PF를 일으켜서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겠죠.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적금 100만 원은 넣습니다. 주식 한 주씩 뭐 삼성전자 예전에 100만 원 넘을 때는 한 주씩 사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렇게 적금 100만 원은 넣습니다. 적금 100만 원은 넣는데 대출 100만 원을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금 100만 원과 대출 100만 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대출 100만 원은 아깝다고 생각하고 적금 100만 원은 내 자산이 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3년에 토지를 투자를 했을 때 적금을 했을 때는 약 3년 동안 원금이 3,600만 원이겠죠. 3년이니까. 그러면 이자가 아무리 붙어봐야 금리가 아무리 높다 해봐야 4천만 원이 안 넘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이자가 100만 원이 나간다 하면 약 3억에 대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투자해서 제가 자부담을 해서 3년이 지났을 때 이 집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올랐을 겁니다. 아무리 이자를 낸다? 이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금액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인생의 후회는 남겨도 미련은 남기지 말자. 내 생각이 바뀌자 인생이 바뀌었고 내 주변 모든 것이 바뀌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양자물리학이라고 뭐 주연 배우가 박혜수 씨랑 서예지 씨 이렇게 나오는데 박혜수 씨가 대사 내용 중에 생각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최근에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부동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뭐 지역들이 뭐 대구, 부산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는 간단합니다. 대구, 수석, 부산 이런 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으니까 여기서 나오고 이제 저평가된 아니면 투자 가치가 있는 매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저희한테 문의를 해 오셨어요. 제주도 이렇게 땅이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 땅값 꼭대기다. 지금 이제 매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시간이 정답이겠죠.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제주도 땅값이 과연 이게 꼭대기인가 아닌가 나중에 알 수가 있겠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주택 안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파는 겁니다. 왜?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만 하고 흘러버리면 또 시간은 지나가겠죠.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생각만 한다고 대성 되는 게 아니라 후회는 남겨도 미련은 남기지 마시라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얘기를 해요. 제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블로그 하는 게 취미예요.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게 제가 재밌어요. 제가 부모님 보고도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가 부모님 보고 이게 제가 천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부동산 중개로 돈을 번다?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는다 하면 이게 일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절대 즐기면서 하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람이 살면서 해야 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가장이니까.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해요.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지금. 부동산 일이 저는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즐기면서 해요. 중개? 못해도 됩니다. 못하면 돈 덜 벌면 되죠. 하지만 저는 제가 투자해서 벌면 돼요. 서두에 잠깐 영상을 보여줬지만 대구에 식당도 하고 제주도에서 리조트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처음에 부업 삼아서 했어요. 시작을 한 게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정보나 이런 지식이나 미천하지만 제가 아는 조금의 지식을 여러분들인데 전달을 하고 저는 손님들 만나면 미팅하면 얘기합니다. 좋으면 부동산 업자가 지가 사지 왜 소개시켜주냐고. 예, 맞습니다. 저 소개 안 시켜줍니다. 좋으면 돈 있으면 제가 삽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하려고 소개시켜주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다 살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땅을 제가 어떻게 다 삽니까? 저는 제주도도 보지만 다른 육지도 봅니다. 보기 때문에 제가 육지를 보는 방법은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투자를 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토지도 소액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이제 뭐 갭 투자나 제가 이제 송도나 뭐 인천 부평이나 이렇게 가면서 갭 투자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용인도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지만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액 투자 이제 뭐 1억대 2억대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땅은 그런데 1억대 2억대에 좋은 땅을 사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 투자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데 땅도 소액 투자가 됩니다. 되는데 그 방법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한 번 더 누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알람까지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